기다렸고 같은 학교 같은 과 다니면서 먼저 졸업했던 저는 학생인 남편 위해 과제도 도와주고 공모전도 함께 준비하느라 예비 시댁에 자주 다녔지요. 그 덕에 남편은 장학금도 타고 공모전에도 입상하고 저에게 참 고마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금의 남편 위에 두 아들 모두 군대 갔을 때 얼마나 허전하실까 해서 어버이날 생신 모두 제가 챙겨드리고 주말이면 가서 말벗 해드렸고 그때는 절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과 제가 같이 있는 걸 보시면서 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하시는 걸 보시면서 아들 뺏긴 기분이 드셨나 봐요. 너무도 작은 일에도 화내시고 방에 들어가 누우시고 소리치시고 아들에게 욕하시며 우시고 일일이 말 다 못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러시니 답답할 뿐이었죠. 그래도 전 그때마다 가서 달래드리기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51살이십니다. 저는 29이고요. 젊은 시어머님 늘 저와 당신을 비교하십니다. 결혼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준비할 때는 악몽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야 하고 그래서 밤 11시에 전화해서 너희 엄마 바꾸라고 하고 외제시계 사놨으니 우리 아들도 똑같은 거 해야 하니까 부탁하게 돈 가져오라고 하고 우리 엄마 만나서 뭐뭐 할 거냐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던 분이세요. 다야 3부 안 해주면 나도 5부 안 해줄 거라는 둥. 그냥 나오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시어머니. 우리 집에서 하나뿐인 사회 못 해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그보다 더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은 경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사돈 어려운 거 할 말 못할 말 가리시질 못하셨죠. 우리 시아버지는 하나라도 더 빼앗아 너희 보태주려는 거라고 하시고 급기야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너가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들이는 줄 아냐? 얘가 좋다니까 그런다 했지만 나도 눈이 있는 여자야. 나도 며느리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이야. 남들은 3,400짜리 시계도 해준다는데 그깟 면세점에서 사서 10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 우리 언니 결혼할 때 전세 얻어주는데도 며느리가 집 넓은 데 간다고 2천인가 가져왔다던데 난 집도 사줬는데 너희 부모는 왜 나한테 고맙다고 말도 안 해? 하시던 분입니다. 네, 재건축할 작은 아파트 사주셨습니다. 강남에. 그래서 어머니는 나는 꿀릴 것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들 아직 학생이라는 것밖에 꿀릴 것 없다고. 그때 정말 헤어지려고 했죠. 하지만 매일 찾아오는 남편, 헤어질 수 없다는 남편. 당신 어머니 말씀엔 꼼짝도 못하는 장남인 걸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설마 저렇게 심한 말 또 하실까?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리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도 어머니의 그런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 갑자기 돌변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미친 짓을 했지. 곰팡이 나고 비세고 햇볕 안 드는 지하실 방에 살라고 했어야지. 저게 지집 간다는 소리를 안 할 텐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저게 우리 집 말아먹으래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남편이 엄마가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했더니 그래 힘들겠지. 저 기집애가 어떤 기집애인데 가면을 쓴 기집애. 쟤랑 쟤네 집 식구들은 가면을 썼어. 저것 때문에 우리 집 망할 거야. 시집 와서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그 안에 벌써 2번이나 집안 떠나갈 듯 날 노려보며 욕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 다 못 썼습니다. 귀를 막고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았을 만큼 악몽이었습니다. 한 번은 까무러쳤었지요. 결혼 후 신혼여행 갔다 온 저에게 이젠 여기가 너희 집이야. 여태껏 살던 집은 이제 너희 집 아니야 하시던 어머니.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아들 뺏어간 여자, 내 덕분에 편한 집에서 사는 애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리 아버님은 뭘 하실까요? 어머니가 내게 욕하실 땐 딴 방에 가 계십니다. 할 말 다 하고 속 풀리실 때 나오셔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땐 남편에게 장남이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추냐고 욕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당신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친정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를 주면 열을 주는 분이라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속에 있는 거 다 내어주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8살 차이예요. 늘 오냐오냐 하시고 어머니에게 근성은 못 속인다, 머슴 근성을 가졌으니 저런다 소리 듣고도 허허 엄마한테 또 혼나네 하십니다. 새 며느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는 어머니와 가만히 있는 아들들. 어머니께 욕먹어도 무슨 때가 되면 아니면 가야 할 주가 되면 갑니다. 남편은 늘 나에게 안 가고 그러면 더 일이 크게 된다고 했고 잘못했다고 하랍니다. 그것 때문에 늘 싸웠어요. 어머니는 늘 당당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서 눈치 보고 말 붙여야 하는 건 접니다. 그러다 보니 멀어집니다. 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러더군요. 시장 보면서 살며시 팔짱도 껴보았고 어머니에 대해 무조건 칭찬도 해보았습니다. 남편 결혼하고 신입사원일 때 세금 떼고 수습이고 해서 90몇만 원 받아왔을 때도 10만 원 용돈이라고 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이나 사 먹으라고 하셔서 그나마 감사했었습니다. 쉬었던 직장 다시 나가면서 지치고 힘든데도 매주 주말이면 당연하듯 약속 정하시는 아버님, 열쇠 가지고 매일 우리 집에 다녀가시던 아버님. 한 번은 제 팬티까지도 빨아놓으셨더군요.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언니 며느리는 임신했는데 너는 왜 임신 안 하냐며 너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낳아야 한다고 너는 왜 딸 낳을 생각부터 하냐고 하는 바람에 정말 정신적 고통. 임신한 10달 내내 말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께 아기 예쁘고 좋은데 제 생활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우울하네요 하고 말을 띄우니까 결혼 물를 수 있으면 물러버려 하시더군요. 그냥 여자로서 조금의 조언이라도 얻고 싶었는데 내 애기 앞에서 너희 엄마 아빠 싸가지 없어서 그런 거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죠. 더군다나 이모님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도 돈을 가져왔다며 그 집은 복도 많아 전세 얻어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잘도 가져오냐? 나도 둘째 때는 배짱 한번 튕겨봐야겠어. 집도 준비해놨는데 혹시 알아? 알아서 가져올지 합니다. 그리고 시동생 소개팅 할 때 강남 여자 만나라고 했다고 집안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한 여자는 딸만 셋이래서 아들 뺏길까봐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엔 소개팅한 이야기도 안 꺼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요즘은 유산 때문에 친정에 돈 얼마나 있나도 보고 결혼한다고. 애 낳고 살면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하나 싶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앞에선 늘 눈물만 납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히고 분하고 그렇다고 말 대답은 못하겠고 해서 울기도 하고 서러운 지난 시간 생각해서 눈물도 나고 그래서 왜 저에게 욕을 하시냐고 어머니 이모님 며느리랑 저랑 비교하시면 저 가슴 아프다고 그랬더니 내가 욕을 해봤자 얼마나 하냐.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맘대로 이해하기도 못하니?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잘못을 무마하고자 아주 사소한 이야기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시며 식구들에게 쟤 웃긴 애 아니냐고 하시죠. 우리가 해드린 거는 늘 작고 남들은 이렇게 한다고 창피하다는 말만 하시고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년에 미용실 한 번 안 가고 화장품은 샘플만 쓰고 옷도 어디 갈 때만 깨끗하게 입고 제 거는 안 사고 안 썼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실 텐데도 당신들 뭐 안 해드린다고 돈은 쓸 때는 써야지 하십니다. 우린 지금 어머님이 나중에 재건축하면 사시려고 마련해 두신 15평 아파트에 삽니다. 우리 사주신 집은 너무 좁다고 여기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혼수할 때 하나라도 더 해오라고 여기 살라고 하신 거 압니다. 또 시댁은 차 타면 10분 걸립니다. 수시로 오십니다. 전화로 지금 간다 하시면 바로 문 앞에서 똑똑하십니다. 이 집에 물이 새도 샌다는 말 못합니다. 이 집이 얼마짜린데 하시고 매번 만날 때마다 집값 오른 이야기만 하십니다. 늘 고마운 줄 알라고 하는 말씀뿐이십니다. 우리 사주신 집은 어머님 아버님이 관리하십니다. 세도 다 받아가시고 재산세나 그런 것만 저희가 냅니다. 등기부 등본 본 적도 없습니다. 인감,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면서 월세로 돌리셨다기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 하십니다. 당신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할아버지 한소 땅을 남편과 시동생 반반 해놓으시고 세금은 우리가 냅니다.
버는 건 별론데도 그냥 우리는 부자입니다. 늘 돈 관계는 철저히 하자고 하셔놓고서는 세금 안 주십니다. 한 번은 세금이 너무 올라서 아버님께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요 하고 그랬더니 뭐가 걱정되셨는지 그 땅 명의만 너희 이름으로 한 거지 관리나 그런 건 다 엄마 거다 하십니다. 누가 할아버지 산소 팔아서 달라고 했나요? 신혼 때 아버님이 남편 거라고 주셨던 통장 가져가셔서 당신이 내신 건 찾아간다고 하시더니 우리 돈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집까지 사주셨는데 그깟 돈 50만 원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그럽디다. 둘이 열심히 직장도 다니며 때마다 갈비 세트 사다 드리고 용돈은 우리 30살부터 드리기로 했고 작은 돈이라도 중간중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늘 적다는 식이십니다. 우리 장남이 김치 냉장고도 해줘야 하는데 밍크코트도 엄마 사줘야 하는데 아버님은 그런 말씀 수시로 하십니다. 그러다 얼마 전 사달이 났어요. 그날도 저희 사주신 집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늘 얼마 모았냐고 물으시다가 별로 없다고 하면 왜 없냐고 화내시고 남편이 내가 증권에서 날리고 차 사고 엄마도 뻔히 알면서 그래 하면 그래도 뭐 하길래 그렇게 하냐고 하시고선 얼마 후 또 돈 얼마 있냐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애 키우고 사니까 정말 돈이 안 모이네요. 정말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러니까 참 속상하네요. 매번 월급은 올랐느냐 얼마 모았느냐 물으시더니 저희 사주신 집에 월세가 나가면서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길래 남편이 급한 거 얼마냐고 하니까 이때다 싶게 얼마 있는데 하시며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돈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그깟 몇백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떠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많이는 없어도 급한 건 빌려드린다고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더더욱 집요하게 돈 몇천 있어? 얼마 있는데? 하시자 남편이 엄마 뭘 그렇게 궁금하세요? 하니까 얘네 웃기느라고 나는 다 말하고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얼마 모았다고 때 되면 꼭 말씀드려야 해요? 했습니다. 어머니 불쾌하실 것 알면서도 느는 게 깡인가 봅니다. 그래도 입 꼭 다물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아구찜 큰 거 드세요 하고 놓아드리고 말도 건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밥상 차리고 밥 한 두 수저 떴는데 젓가락 딱 내려놓으시면서 어머니가 텔레비전 꺼 하십니다. 그리고 시동생 TV 끄더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님 늘 그렇듯 어느샌가 없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도저히 기가 막혀 못 참겠어서 그런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돈 뺏어가냐? 너희 진짜 웃긴 애들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희도 저희끼리 열심히 모으고 해서 저희 이렇게 이뤘어요 하고 자랑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돌 때도 부주금 얼마 들어왔는지 지네끼리 풀러보더니 웃긴다고 내가 내 돈 들여 집 사주고 관리까지 해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등기부 등본 줄 테니 가져가서 집을 팔던 비세고 좁아터진 집에서 살던 맘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 집 안 주셔도 돼요. 그 집 때문에 어머니 저한테 얼마나 심한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시집 오기 전부터 애 낳고 사는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저요 정말 10원짜리 하나 아껴가면서도 언젠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내 얼굴에 얼굴 들이밀며 너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너한테 자신이 없는 거니? 하고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오죽 못났으면 어떻게 뭐든 그렇게 받아들이냐?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냐? 그리고 얼마 전에 네가 보낸 편지 읽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었는지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인정한 것 같아? 그 순간 우리 아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할미 할미 하더군요. 엄마한테 소리치지 말라고요. 애 보는 앞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애 옷 입히고 내가 그렇게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 우습다고 하는 어머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도 사주셨는데 어머니 창피하시게 어머니 기준에 따라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오고 이모님 며느리처럼 돈도 못 해오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하시게 만든 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저게 지가 가진 것도 없고 못났으니까 저러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시동생과 아버님 뛰어나와서 엄마 혈압도 높은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시동생이 형수는 왜 저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형수 욕하지 마. 시동생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 형수 욕하지 말라고. 알았어? 처음으로 부모님께는 아무 말 못하다가 제 편 들더군요. 옷을 두고 와서 가지러 가는데 내 팔을 붙잡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고 시동생이 어머니 말리고 그 와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냥 나쁜 며느리다 싶으세요? 시동생 군대 있을 때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심한 말을 듣고 살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제 뒤에서 니네 엄마 불러!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시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우리 엄마 못 불러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매번 어머니께 욕만 먹고 우리 부모님 안 그래도 불쌍한데 제가 왜 불러요? 그리고 어머님 아기 돌 때 부족은 많이 들어오면 밍크코트 사달라고 하시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경우가 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들어왔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얘 거짓말 하는 거 보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원래 못나고 없으면 자격지심에 저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한다고 때리려고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도 소파에 올라가서 날 내려다보시면서 급기야 멱살 잡고 쥐고 흔들고 가슴을 때리듯 밀쳐냈습니다. 핸드폰 켜서 영상 다 찍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만하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저더러 심하다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그 와중에 내려오셔서 가지도 못하게 차에 타시곤 너는 왜 없는 말까지 하면서 엄마를 화나게 하냐? 나는 돈이 남아돌아 집을 사줬냐? 네 말이 너희 집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안 받겠다고 하냐? 이대로 가서 안 보고 살면 될 거라고 하겠지만 너희 엄마 지금 난리 났으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가라. 아버님 헛소리 하시는 거 더는 듣기도 싫어서 차 몰고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 타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심했다고 하길래 당장 내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랑 둘이 집에 왔고 눈치 보는 아이 재우고 생각했죠.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3시간 후쯤 남편이 집에 오더라고요. 이혼 이야기 꺼내니 안 믿는 눈치길래 짐 다 싸서 나왔어요. 짐 싸서 나오는데 아이는 절대 못 준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길래 그러라고. 네가 키우라고 했더니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그리 나올 줄 몰랐나 봐요. 늘 참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제가 바보 등신처럼 보였는지 이혼이라는 말도 가짜라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저 뒤돌아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끝은 끝이니까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상황을 나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혼해야 끝이 나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진흙탕이 되겠죠. 그 성격에 시어머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근데 저도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려야 하는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절 때리려고 하는 것도 영상에 담았고 폭언하는 수많은 문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겁니다. 당연히 아이도 제가 키울 거고요. 남편한테 엎어주려고 모질게 말했지만 아이가 그 말을 다 이해했을까봐 너무 죄스러웠어요. 다시는 말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제부터 제 이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그런 사람은 님이 강한 걸 매운맛을 보여줘야 돼요. 님도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사랑 취급하지 마세요. 완전히 무시하시고 앞으로만 나아가시길 바래요. 그까지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남편도 철저하게 지워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독한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